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건데 일단요 우리가 곱셈 공식 배우면서 그 곱셈 공식 반대로 하는 인수분해 과정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인수분해 했더니 1차식이 인수분해 했더니 1차식이 3개 나와서 는 0이 됐어요. 그럼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그게 3차 방정식의 근이 돼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되는 식인지 이제 그 식의 구조를 조금씩 눈에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를 잘 못하겠어. 못 찾겠어.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 인수분해 죽어도 못하겠다. 못 찾겠다. 나는 아직 인수분해 해야 되는 식이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수 하나를 찾는데 우리 인수정리라고 해서 x값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튀어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였다? 근데 이 x값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면 바로 나머지가 0이면 인수를 갖는다는 거야. 그 값을. 그래서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 조립제법이 일단 가장 흔하게 이 고차 방정식에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이용하는 거는 한번 이런 거지.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fx는 0이 있어.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요. 그게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 fx는 0에서 이 fx는 이렇게 생겨버린 거야. x-알파라는 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식이 나온 이런 꼴이야.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이 x-알파로 나누면 돼. 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주면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써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특이한 방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복 2차식이라고 인수분해 했을 때 배웠을 거예요. 복 2차 방정식이요. 복 2차 방정식은 뭐였냐면 복 2차식 이런 걸 복 2차라는 말이 나오면 차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항들 있죠. 차수가 짝수인 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방정식 푸는 거는 인수분해랑 과정이 똑같아요.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복 2차 방정식을 두 개의 방법으로 나눠서 풀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돼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요. 인수분해를 예쁘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인수분해라는 거는 원래 교재에서는 x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치환 없이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느낌이지. 복 2차 방정식은요. 안 써도 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당연히 되죠. 여기서 x제곱으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은 3이 돼서 x는 풀마 루트 3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대로 되는 거는 바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우리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곱인 꼴 하나 만들어서 이런 꼴로 만든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있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 봐보세요. 인수분해가 되나 봅시다. 2, 8에 16, 12 못 만들죠? 네. 4, 46, 12 못 만들어요. 1, 16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억지로 완전 제곱식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곱꼴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이 구성 요소가 뭐뭐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4제곱은 보통 무조건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가거든? 둘 중에 한 개 들어가는데 이제 뒤에가 뭐가 될지를 잘 생각하고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안 찍어 주던 거 같은데? 근데 아? 맞나? 잠깐 아 찍고 있었네요? 근데 찬바람 나오지 않니? 오늘 뭔가 지금 방금 찬바람을 느꼈어. 여기서 11을 집어넣는다 하면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36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럼 36이 들어가면 여기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제곱 아니지? 네. 그럼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그러면 16을 넣어주고 16이 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8x제곱이나 마이너스 8x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나 지금 12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냥 여기 12 좀 잘못했다.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8x제곱을 만들고 뒤에서 마이너스 4x제곱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2x제곱 두 개로 뜯어서 나타냈어요. 얘 완전 제곱식 되고요. 얘도 제곱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고 요 놈은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 돼서 합차로 인수분해 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인수분해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반가워야 돼. 익숙해야 돼요. 네. 그죠?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서 각각의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 되는 게 바로 이 복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거. 그거였고요. 좀 특이한 방정식이 있어요. 인수분해에서도 있었던 건데 상반식이라고 했어 그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꼴이냐면 개수가요 대칭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뒤로 하면 안 되지. 요런 꼴이에요. 보여요? 가운데 있는 개수, 내림샷은 예쁘게 잘 돼 있어. 가운데 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아요. 대칭이 되는 구조. 이게 상반 방정식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 상반 방정식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랑 살짝 미묘하게 같은 듯 달라요. 그냥 인수분해는 능량이 없지. 이 능량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분해 어떻게 썼냐면 인수분해에서는 안 써도 돼요. 인수분해를 할 때는 x제곱을 앞에다가 꺼내놓는다고 그랬어요. x제곱을 앞에 꺼내서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 당연히 뭘로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 값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x제곱을 앞에 꺼냈던 건데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3, 4차 방정식이에요. 너무 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x제곱을 굳이 앞에 꺼내지 않고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양변을. 는 0이 있으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놈 없어도 돼요. x제곱 앞에 안 꺼내도 돼요. 그냥 이런 꼴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였어요. 글씨가 좀 개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들 중에 좀 특이한 거 있지. 복 2차식이라던가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정도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한번 찾아가면서 해볼게요. 자, 문제를 찾아갈 거예요. 2번, 3번, 4번 정도는 문제에서 찾아갈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105쪽이요.
105쪽에 774번 보여요? 105쪽에 774번에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4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 있었나? 이거 조심하세요. 지금 뭐냐면 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에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었으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4x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두 번째 방법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대입해서 0되게 하는 이 값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뭘 대입하면 0이 될까? 제일 쉬운 거 무난한 거 먼저 대입해요. 0이나 1, 마이너스 1 이런 거. 뭘 대입했을 때 0이 돼요? 1이요. 1이요? 네, 1로 할게요. 그러면 1로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거야. 얘가 어떤 뜻이냐면 1에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는 저 주어진 방식이 0이 되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 그러면 이 나머지 식을 구해야 되죠. x-이랑 곱해져 있는 식. 그래서 이제 몫을 구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한 거예요.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내림차순 돼야 되고 개수 없는 거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줘야 돼요. 4차 항계수,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그 다음에 우리 1에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야. 자, 조립제법 시도해보세요. 한번 툭툭툭 해볼게요. 이 쭉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0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났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수 1차, 2차, 3차, 3차식이란 말이에요. 이 3차식도 인수분해가 더 되면 인수분해를 더 해주고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데 혹시나 하니까 여기다가 조립제법으로 바로 하셔도 되고 난 조립제법이 더 어렵고 0 대입하는 값을 찾는 게 더 편해 하는 사람들은 옆에다가 이 3차식을 써놔요. 몫에 대한 식을. 여기서 0 되게 하는 값 넣을 만한 거 있나 또 봐봐. 1 같은데? 네. 또 1이네요? 1로 한 번 더 조립제법 해서 인수분해를 더 할게요. 1로 해주세요. 그럼 여기 몫으로 나온 애가 무슨 식이 됐냐면 2차식이 됐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이 됐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된다 이거.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저 4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 거야. 즉 저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저 문제에 나온 식. 얘는요. x-1이라는 식을 두 번 나눴으니까 제곱으로 만들고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에요. 는 0.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허근 찾으랬어. 허근. 이거 허근이야. x는 1? 실근이죠. 네. 허근은 그럼 반드시 이 뒷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그러면 근해 공식 때려서 알파랑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알파 베타 나오면 많이 사용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 거예요. 자, 정연아 합 구해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죠. 얘분의 얘니까. 그치? 민서 두 근의 곱 구해보세요. 3이요. 3이요. 2분의 얘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구해야 돼요. 곱셈 공식 변형이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합이니까 합을 세제곱해요. 그 다음에 뭐 해줬어야 될까? 기억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패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답까지 끝까지 찾아놓는 걸로 합시다. 답 끝까지 찾아놔 보세요. 나왔나요? 네, 넘어갈게요. 781번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한 문제씩 저거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 문제씩 볼게요. 781번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복 2차식이다. 복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요. 이거 마지막 거 델타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관한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복 2차식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개념 노트 또는 왼쪽을 참고하시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되게 하라 라고 했지. 완전 제곱식 만들기였는데 얘 x제곱 x제곱으로 쪼개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해야 돼. 되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애들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여기에 제곱인애가 또 들어가는 이런 꼴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얘 무조건 x 4제곱 4차 항은 무조건 참여한다 했죠.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x의 기준을 맞출까 16의 기준을 맞출까? 왠지 숫자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x제곱 들어가면 여기 있는 숫자 분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16의 기준을 맞출게요. 앞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8x제곱이나 마이너스 8x제곱이 필요해. 이거요 센스 발휘해야 돼. 잘 맞춰야 돼요. 선생님은 그냥 바로 아니까 바로바로 맞추는데 그냥 너희도 많이 보다 보면 바로 맞출 거예요. 이거 플러스 8x제곱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야 뒤에서 뭘 해주냐면 우리 원래 있던 식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x제곱. 그럼 뒤에서 9x제곱 빼야 되지 않니? 8x제곱에서 빼기 9x제곱을 해야 되지 않니? 일부러 9x제곱을 해서 제곱꼴로 만든 거.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있는 놈은요 3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인수분해 해보세요.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합차예요, 합차. 인수분해 했나요? 일단 둘의 합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x 그 다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차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선생님은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좀 선호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그게 보기 간단하고 편하니까. 학교 시험 서술형도 서술형에서도 이거 문제 해설 적을 때, 풀이 적을 때 웬만하면 내림차순 해주는 게 쌤 마음에 좀 더 들고 쌤이 더 후하게 점수를 줄 거예요. 그러면 영대계하는 2차 방정식 2개 나오죠? 2차 방정식 2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어쨌든 4제곱을 때려가지고 제곱을 때려가지고 더하면 되죠. 이 4개의 근의 제곱을 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맘대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요. 바뀌고 싶은 사람은 바뀌어도 돼요. 여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식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서 두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을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바뀌어도 어차피 답의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얘네는 다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이런 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계수를 만들어 놔야 돼. 두 근의 합 구합시다. 합. 정연이 알파와 베타 합과 곱 구해봐요. 3이요. 마이너스 3 아, 아닐까요?
5분요. 4요. 4요. 민서, 감마 델타 합 구해봐요. 합은 3이고 3이요. 곱하면 4. 델타 쓰기 좀 어렵나요? 네. 델타 어떻게 써 너희? 선생님 그냥 막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처음 써보는데. 나 처음 써봐요?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돼요. 위에서부터 꼬랑지부터 이렇게. 어렵게 생겼죠? 네. 감마는 좀 알파벳 R이랑 비슷해요. R인데 조금 이 R보다는 약간 더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갈라지게 이 끝에가. 델타 쓰는 거 좀 애들 낯설어 하더라고. 델타야 델타. 그냥 이 그림 보고 위에 꼬랑지부터 따라 그리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고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이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한 거에다가 2 알파 베타 뺀 거. 그러면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은요. 감마 플러스 델타 전체 제곱에서 얘네 뺀 거. 2 감마 델타 뺀 거. 그러면 숫자만 얘 잘 대입해서 구한 다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781번의 값. 정현이 어때? 나왔니? 나왔어요. 민서는? 저 잘못 보였어요. 아, 잘못 보였어요? 민서 뭐 나왔어요? 2요. 정현이 뭐 나왔어요? 2요. 정답! 둘 다 정답. 그 다음에 저것도 해볼게요. 상반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분명히 풀었겠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상반 방정식은 78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84번이요. 자, 일단 여기서 하라는 짓을 한번 해봐. 뭐 하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라 했어요. 그 나누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따뜻해졌다. x제곱으로 먼저 나눠라라고 했는데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였냐면 저 보시면 같은 것끼리 개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으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짝질 거고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짝질 거고 하나 남죠. 남는 애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짝지어서 선생님 괄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개수 같으니까 2로 묶을게요. x 더하기 x분의 1. 왜 마이너스 x지? 이거 x제곱으로 안 나눴다. 마이너스 1이에요 가운데 거. 마이너스 x라고 썼네요.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걸로 한번 나타내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을 이렇게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a제곱으로 치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곱셈 공식 변형에 있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하면요.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돼. 그럼 우리가 이 두 개 구해야 되니까 얘를 a로 치환한다 했죠. a제곱은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구하려면 a제곱 빼기 2를 해야 돼요. a제곱 빼기 2.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치워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됐으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2차 방정식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됩니다. 해보세요.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a 값 두 개 구해보세요. 뭐 또는 뭐 나오는지 구해보세요. 정인 뭐 나왔어? 마이너스 3이랑 1. 마이너스 3이랑 1이요.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a가 뭐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죠. 이걸 다시 넣어주잖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 되고요. 이제 다시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아우 정말 할 거 많아. 손이 많이 가요. 양변에 x 곱해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나온다. 방정식. 근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실근을 물어봤죠.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거 몇 번이었지? 784번이죠?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는데 둘 중에 실근 갖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한 배씩 때리지 말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실근인데 뭐야 이거? 모르는 거로 전화가 이런 거 약간 받으면 무섭잖아.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 선생님 보이스피싱 전화 왔었다. 검찰청이라고 해서 막 전화 왔어. 내 통장이 어디 사용됐다고 범죄에 사용됐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보이스피싱이구나 딱 봐도 검찰이란 말 듣자마자 느껴졌어. 절대로 전화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 새끼 엄청 약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전화하다가 내가 일부러 멍청한 척 했거든.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일부러 엄청 느리게 말해. 아 그래요? 이렇게 했거든. 근데요 그게 뭐예요? 그럼 또 설명해줘요. 아 그게 뭐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씨발 하면서 끝났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물리쳤어요. 보이스피싱. 너무 재밌었어. 어쨌든 이거 여기서 실근인지 아닌지 파악 못해. 한 발씩 때려야 돼요. 암산 되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예요. 그럼 실근 나오는 거 당연히 이 식 아닐까? 네. 이 식에서 실근이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여기다 실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 얘들아. 대입해봐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랑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 여기다 알파를 넣어주면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은 0이 3인식이 되는데 문제 784번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봐봐요. 뭘 물어봤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를 물었네? 네. 그러면 저 핑크색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대입한 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네. 정의는 얼마나? 마이너스 1. 그치. 그렇게 이항해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3, 4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근의 조건 자주 나오고 근계수 자주 나오고 오메가도 자주 나와요. 오메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정현아 너 저번에 어디까지 학습했어? 저번에 수상할 때 오메가까지 했어요? 네. 부등식 2차 부등식 다 했어요? 부원장명이지 2차 부등식 네. 기억나요? 2차 부등식? 하루 했잖아 그날 거의 안 나는데. 거의 안 나요? 민선 혹시 어디까지 했어요? 저는 여기 3초 발광실 아예 안 해요. 아 처음이에요? 네. 네네네. 그럼 여기 한번 선생님이 이 문제 되게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792번입니다. 792번이요. 792번에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돼 있네. 아주 고맙다. 보여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둘이래 얘들아. 그 문제 말고 사실 그 위에 문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위에 문제보다 그 밑에 게 더 어려워서 아니야 위에 문제도 해야겠어. 자, 위에 문제 791부터 볼게요. 문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형이어서 이건 볼게요. 너는 중근이라고 하면은 중복되는 근이 몇 개라고 생각해? 중근. 중근이라면 보통 2차 방정식에서 중복되는 근 몇 개였어요? 2개였지. 그러니까 2개의 근이 똑같은 거였지. 아, 2개가 하나야, 맞아. 그러니까 2개의 근이 중복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삼중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중근. 약간 센스가 있으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중복되는 근, 그러니까 몇 개의 숫자가 중복될까? 3개의 근이 중복되는 게 삼중근이에요. 그러면 중근과 삼중근이라는 거의 명칭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791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돼 있다. 이거 일부러 안 돼 있어요. 얘가요 중근을 갖도록 한대. 그러면 근 몇 개가 똑같은 거야? 3개야 2개야? 중근이라고 하면 2개의 근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그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와야 되죠. 왜 3차인데 제곱이지?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와.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나와요.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중근을 가질 때는 근 2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3중근이라 하면 근 3개가 같다는 뜻이고요. 그럼 근 여기서 나온 근 2개가 같아야 돼. 뭐야 저거 굳은 살이에요? 이게 뭐 살이 요즘 헬스예요? 건조해가지고. 아 건조해서 거기 약간 헬스 할 때 그 쇠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살인데 굳은 살. 선생님 손이 없어요. 그거 핸드크림 진짜 필수로 발라요. 요즘 되게 건조해서 발라야 돼. 그거 손 아파 나중에 막 까지고 이러니까 아파요. 발라요. 필수로 갖고 다니면 비싼 거 아니어도 돼. 핸드크림 그냥 수시로 바를 수 있는 걸로 발라요. 근 2개가 어때요? 근데 저 방정식 자세히 보시면 K가 있어서 우리가 인수분해 못할 것 같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인수분해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때려서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K 그냥 신경 쓰지 말고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뭐 대입하면 0이 될까? 왠지 여기 3K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3K랑 플러스 3K 없어지려면 1 대입해야 되지 않나? 1 대입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3K 플러스 3K니까 0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인수로 x는 1을 갖네요. 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네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할게요. 3차항 계수 1이고요. 2차항 계수 문제 없어요. 0이에요.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선생님 마이너스 분배한 거다. 상수항은 3k. 자, 1입니다. 1. 조립제법 때려야 되는 건 1입니다. 1 해보세요. 0 됩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럼 되면은 2차식이 인수분해에서 나온 몫으로 2차식이 나오죠. 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 인수로 갖고 우리가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x-3k가 나와서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2개가 같대잖아. 근이 2개가 같대요. 여기서 근 하나 튀어나온 거 보이나요? 첫 번째 근 x-1이 0이 되려면 x는 1이라는 근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근 뒤에서 2개의 근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앞에 x는 1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이놈도 x는 1이 나오는 거야. x는 1,
그리고 또는 안 쓸게요. 이제 고등학생 때는 또는 안 쓰고 이렇게 반접 찍거든요. 그냥 x는 어떤 다른 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지끼리 달라. 1만 달라. 얘네 어디서 나온 근 지들끼리 똑같을 수도 있지. 즉 x는 얼마라고 해서 중근을 가질 경우 무조건 케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기억해봐. 근 하나 우리가 정체 밝혔죠. 1이라고. 그러면 남은 2차식에서 1이 나와서 이렇게 중근이 되는 경우 1 빼고 다른 근이 나와요. 혹은 1 지끼리 다르고 여기서 똑같은 근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번 케이스 x는 1이 근이래요. 그럼 대입을 하면 K 바로 나오죠.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K값을 찾아보실래요? 대입을 해볼게. x는 1을 근으로 가지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가요 0이 돼야 돼. K 얼마인가요? 3분의 2? 네. 두 번째 그냥 1은 1대로 놀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면 돼. 정연아, 중근을 가질 조건 되게 중요한데 뭐였더라? 판별식이요. 맞아요. 그걸 활용하면 K가 나와요. 우리 근 구하는 거 의미 없지 지금.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A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럼 판별식 세워볼게요. 판별식.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이 되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하는 K 값도 하나 더 나오네요. K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2분의 1? 네. 맞아요. 그러면 모든 K 값에 뭐 구하라고? 어디 갔지?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실수의 합을 구해주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원래 792번 하려고 했는데 791번이 좀 문제가 흔하고 중요해서 했어요. 792번도 같은 느낌이야. 지금 보시면 x-2라고 해서 인수 나와 있죠. 그러면 x는 2라는 근이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x는 2를 근으로 가지고 또 다른 거 가지면 될까 안 될까? x는 2를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상관없죠. x를 2를 근을 가져도 되죠. 792번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근계수 못 넘어갔고 그냥 근계수 다음 시간에 합시다. 792번은 선생님 설명만 해줄게요. 이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그러면 셋 중에 2개는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되나?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x는 알파 나오고 x는 알파 나오고 x는 베타가 나왔어요. 가능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랑 얘랑 다르니까 2개 다르니까 되는 거지. 이런 말을 말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그러면 완전 3개 다 싹 다 다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했겠지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2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여기 x는 2라고 근이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나오는 1번, 2번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x는 2와 x는 2 아닌 다른 거를 근으로 가는 거예요. x는 2랑 x는 2가 아니어야 돼. 하나는 2가 아닌 또 다른 거를 두 근으로 가지면 2랑 딴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있을까? 없지 않나? 왜? 둘 중에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나눌 필요 없이 1번 케이스만 생각해서 해주면 되나요? 아닌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저기서 무슨 근? 중근이. 중근이요. 맞아요. 그래서 2번을 지금 아니라고 해서 딱 그냥 멈추면 안 돼요. 2번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중근은 중근인데 2면 안 돼. 뭔지 알죠? x는 어떤 수라고 해서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
근데 대신 얘가 2면 안 되는 거.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경우로 나눠서 여기 있는 실수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이 791번 했던 거랑 완전 비슷하게 푸시면 돼요. 완전 비슷하게.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입했죠.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은 0이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3, 4차 방정식의 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전까지 과제로 낼게요. 쉬는 시간 가지고요. 정현이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거 고쳐올 수 있을까 정현아? 이거 고쳐와야 돼. 최대한 고쳐오고 못 고치겠는 거는 토요일날 고쳐요. 같이 고쳐요. 네. 승탁이는 결국에 안 왔어요.